많이 지치죠? 예. 자, 거기 문제 한번 봅시다. 오늘 문제는 어때요? 좀 어렵죠? 쉬운 문제 없죠? 자, 문제 1번 한번 봐봐요. 등기 절차 뭐라고 나왔죠? 게시 봐봐요. 문제 1번에 풀 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요. 지금 이게 안 된다고요. 봐봐요. 어떤 사람 두 가지 형태가 있을 거예요. 등기 절차 게시 무효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분명히 현상이 두 가지 증상이 있을 거예요. 등기 절차의 게시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벌써 공부하던 사람은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게시 그럼 봐봐요.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당사자 뭐예요? 이렇게 신청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관공서 뭐예요? 척탁 등기 이렇게 나와야 되고 등기가 그럼 뭐예요? 직권 등기.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 명령 등기. 자, 명령 등기는 뭘로 잘라야 돼? 이 신청으로 잘라주고 여기에 대해서 두 개는 뭐예요? 요 두 개는 원칙이죠. 원칙. 두 개는 뭐예요? 예외. 이렇게 생각이 나와야죠. A는 뭐예요? 법률의 규정. 그렇죠. 법률 규정. 그러니까 만약에 등기 절차의 개시에 따른 분류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사람은 정상 플레이예요. 그러고 우리가 이제 기본서든 요약집이든 머릿속에 이렇게 기둥이 하나 서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기본서를 틀어해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 기본서 딱 하면 기본서의 내용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약집이든 어떻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등기 절차의 개시 그래 생각하면서 이제 치고 들어가요. 옳은 것 틀린 것 옳은 것 틀린 거죠. 자,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출석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어때요? 그러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요 1번 지문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요? 간단하게 줄이면 그래요. 전자신청이라는 거야. 1번이 이제 전자신청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등기신청 방법은 매너화 되어 있어요.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그러니까 요 1번을 읽으면서 자기가 전자신청이다. 이건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적. 자, 이번에 봐봐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잘라봐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러면 요거죠. 요거. 읽어봐요. 뭐예요? 관공서. 무슨 등기? 척탁 등기. 척탁 등기는 뭐예요? 등기소에 굳이 출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등기를 우편 동그라미 잖아요. 우편이라는 것은 출석주의가 뭐라는 거예요? 면제. 그렇죠. 그러면 요 2번 지문이 언제 출제되느냐? 28회 때 2.5점짜리. 봐봐요. 관공서 척탁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여기에서 우편 이 소리를 딱 들으면 출석주의 면제. 이렇게 딱 나와줘야 자기가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가 읽을 때 2번이 뭐요? 이러면 끝난 겁니다. 그럼 3번 지문 가죠. 자, 법원 동그라미잖아요. 법원.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을 한 경우에 잘라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생각이 나야 돼요. 법원은 법원은 무슨 등기? 명령. 뭐가 붙어야 돼? 이신청. 이신청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법원은 뭐 읽어봐요. 관공서거든. 그러면 관공서 써놓고 그러면 2번하고 3번 지문은 같은 지문이 다른 지문이 같은 지문이라는 거야. 결론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봐봐요. 만약에 자기가 문제를 푸는데 2번 썼다 3번 썼다 추하게 틀린 거예요. 추하게 틀린 거예요. 차라리 2번은 같은 지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찍더라도 몇 번을 찍어야 돼? 1번, 4번, 5번에서 찍어야지. 만약에 2번, 3번에 찍었다. 그러면 이분은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적. 자, 4번에 한번 가볼까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님에도 잘라봐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님에도. 그럼 결론적으로 몇 회예요? 1호에 2호예요? 2호죠. 2호가 딱 돌아야 돼. 2호. 그러면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뭐의 대상? 이신청의 대상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5번은 법원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경우 잘라봐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자기가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해야 돼.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굴 파악해서? 임차인. 그걸 무슨 규정이라고 그래? 평면적 강행 규정이다. 제가 그러면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임차 보증금을. 법원에다 신청을 할까요? 이의신청을 할까요? 신청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의신청이 아니잖아. 그럼 법원은 뭐의 의미가 있어요? 관공서, 무슨 등기? 척탁 등기.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적탁 등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를 풀더라도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답을 외울 생각을 하지. 그러면 이 지문을 우리가 풀어낼 때 항상 의미를 우리가 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지었어요. 개시에 따른 분류,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관, 법원의 뭐예요? 명령, 뭘로 잘라요? 이의신청. 이게 적각 반응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 2번도 봐봐요. 문제 2번도 이제. 자, 문제 2번도 무슨 문제예요?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되고요. 2번에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것도 마찬가지네. 그러면 당사자 뭐예요? 이제 연습이 되는 거야.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가보죠. 자, 법률 다른 규정이 없다면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신청 등기에 관한 규정을 모두 뭐한다? 준용한다. 그럼 이 소리예요. 뭐 이제 뭐 원칙 그러면 봐봐요. 다시 원칙 그러면 당사자 신청 이렇게 해서 당사자 신청 그다음에 관공서 뭐예요? 촉탁.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관공서 촉탁 등기라는 법적 규정을 두고 요 당사자 관공서 촉탁 등기라는 당사자 신청을 모두 뭐하죠? 준용. 이게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1번은 뭐예요? 결론. 맞는 지문이 되네요. 자, 2번은 한번 보죠. 외국인 출처납 아직 안 배웠죠.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동산 등록번호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공부가 된 사람 한번 봐봐요. 아, 외국인은 애자 동그라미. 왜? 그러면 외국 밖으로 나간 걸 뭐라 그래? 출입국. 그래서 이미 배운 사람은 외출. 그러면 외에 나오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 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고. 그럼 2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자, 3번은 등기원인의 권리소멸 약정 동그라미잖아요. 약정. 그럼 벌써 약정 보는 공부가 된 사람은 약정은 법률 규정에 뭐하라? 부기 등기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3번 지문을 저희가 풀 때 약정이라는 동그라미. 저희가 이제 수학 문제 풀듯이 약정은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면 왜 그래요? 그러면 약정은 뭐예요? 법률의 규정에 부기 등기하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약정, 특약, 합의 이런 것들. 그럼 한매 특약 봐봐요. 한매 특약이잖아요. 특약. 그렇죠. 특약은 무슨 등기하라고 그랬어요? 부기 등기. 그러면 읽어봐요. 약정과 특약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러면 자기가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약정, 특약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약정, 특약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공된 신청부의 신청 정보와 정보 정보는 연구 버전 줄 쳐놔봐요. 연구 버전 그럼 봐봐요. 자, 공부가 된 사람 봐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연구 버전 그럼 벌써 이렇게 나온다고. 자, 연구 버전 옆에다가 밑에다가 자기가 6개를 진짜 써봐요. 자기가 진짜 마음에 절실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공부가 이미 된 사람은 연구 버전 벌써 머릿속에 6개가 떠오른다고. 자, 그럼 한번 자기가 6개랑 저랑 맞춰보는 거예요. 읽어봐요. 뭐죠? 등기부. 뭐라고 써놨죠? 폐쇄등기부. 그 다음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도면. 신탁건보. 뭐라고 써놨어요? 매매 목록. 또 공동담보 목록. 그렇죠. 자, 이미 2장에서 우리가 배웠거든. 안 배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 6개가 봐봐요. 연구 버전 한번 숙제 볼까요? 등기부, 폐쇄 등기, 도면, 신탁건보, 매매 목록, 공동담보 목록.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한번 숙제 보죠. 그럼 여기 봐봐요. 등기부, 뭐예요? 폐쇄 등기, 도면, 신탁건보, 매매 목록, 공동담보 목록. 앞으로 가볼까요? 신청정보, 정보정보는 연구 버전해야 된다. 어때? X. 이거는 연구 버전 정보가 아니라 5년 버전 정보예요. 근데 시험은 5년 버전 정보, 10년 버전 정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연구 버전을 하나 숙제해서 이렇게 역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놓거든. 그러면 저희가 이 문제를 딱 보면서 연구 버전 정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 있어요? 등기부, 폐쇄 등기, 도면, 신탁건보, 매매 목록, 공동담보 목록. 제가 시험 안 보잖아요.
시험 보는 사람은 뭐예요? 저만 요즘 외우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러니까 본인이 이 6개를 정상적으로 외워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그러면 5번은 한번 보죠. 5번 질문. 행정구역 변경 줄쳐놔봐요. 행정구역 변경은 저희가 변경하나요? 아니죠. 그러면 기록된 때 행정구역에 대해서 변경 등기가 있는 것으로 당연히 본다라는 거야. 본다. 간주 규정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 행정구역 변경은 뭐예요? 세자로 원칙은 뭘까요? 표제부죠.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이미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무슨 등기, 직권 등기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결론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결론은. 지난주에 우리가 5번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거든. 그럼 4번 지문은 몇 장에서 배웠냐? 2장에서 배웠고 3번은 1장에서 배웠고요. 애국인은 그러면 오늘 처음 강의 듣는 사람 애국인은 오늘 배울 거고. 그래서 애국인은 뭐예요? 출입국.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된다고. 자, 10번 3번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3번도 똑같은 문제야. 그러면 3번 지문에 대해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기 한번 봐봐요. 원칙은 뭐예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그러면 A가 뭐예요? A가 등기관 직관. 그 다음에 법원에 뭐예요? 명령은 뭘로 잘라요? 예의 신청.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A라고 읽으면 안 되겠죠. 법률에 규정이 없다면 읽어봐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에 의한다. 이런 지문이 하나 탄생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 정상적으로 딱 아름다운 문장이 탄생했네. 자, 그러면 4번에 2번 지문은 등기를 신청할 때 권리자, 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야 하지만 대리인 동그라미 쳐놔봐요. 대리인은 제3대 회원 신청이네.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인 경우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뭐예요? 사무원.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변호사, 법무사, 사무원에 1인을 두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사무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아침에 등기소 가봐요. 등기소 가면 옛날에 이야기한 게 있을 거예요. 처녀 총각들이 많아요. 그러면 대부분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아침에 막 와 있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이 변호사, 법무사가 아니라 그분들은 뭐예요? 대법원 규칙이 이르는 사무원을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무원들이 등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 봐봐요. 뭐 하곤 해? 아버지가 봐봐요. 아버지가 법무사예요. 아버지가 법무사. 아들이 뭐예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여기에서 법무사 뭐예요? 자기 사무실에 뭐예요? 사무원이야. 사무원. 그러니까 요 사무원을 두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직원으로 채용한 거죠. 그러니까 요 사무원이 뭐예요? 사무원이니까 어때? 등기 잘해? 못해? 진짜 잘해. 진짜 잘해요. 왜? 등기는 그냥 도 같았어요. 왜 그럴까요? 등기하러 맨날 등기하러 가잖아. 등기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등기법은 그냥 등기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잘해. 그러면 등기만 잘하느냐? 아니에요. 민법도 잘해요. 민법도 잘합니다.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여기에서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안 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경험.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실 뭐요? 사실 우리 자격증 뜬다고 중개업 하는 사람은 없잖아. 또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좋아야 적성이 맞아야 하는 사람이 있죠. 저는 어때요? 적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 하면 뭐예요? 트리플 A이기 때문에 사람 하면 피해요. 사실 저도 사람이 친해지려면 몇 개월이 지나야 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야 저도 친해진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무원도 할 수 있다는 요거 자주 출제됩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3번은 봐봐요. 등기를 하고자 하는 대법원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수시로 줄쳐놔봐요. 만약에 3번 찍었으면 문제가 심각해.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 공짜가. 그렇죠. 공짜가 어딨냐고. 공짜가. 옳은 거 골라라 그랬으면 3번 찍으면 뭐예요? 말이 되는데. 그러면 3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네. 자, 등기명의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잘라봐요. 그러면 우리 수업 들었던 뭐예요?
피칠갑을 피천덕으로 개명하는 거죠. 단독, 공동, 단독, 검등기 명인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자, 그럼 생각을 한번 봐봐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그럼 만약에 이 4번을 틀렸다고 적은 사람은 뭐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개념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수천 번 했어요, 수천 번. 자, 또 뭐요? 또 팔아야 되겠네요. 어제 뭐요? 어제 집에 가는데 누가 전화 왔어요? 옥녀가 전화가 왔네. 옥녀라고 그러면 안 되겠네. 저보다 2살이 옥녀 언니가. 그때 목소리 들어보니까 옥녀야. 이름은 개명을 했다고. 뭘로요? 이다혜로. 그러니까 계약서에 이용료로 쓸 수는 없잖아요. 옥녀라고. 그게 바로 개명이잖아, 개명. 그럼 읽어봐요. 여기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되잖아.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같은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단독 신청이죠. 여기 7이다. 요거는 7-1. 요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요거는 부기등기. 그래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자, 5번에 실체법상 권리자,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항상 일치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배웠어요. 대표적으로 무슨 청구권이 있죠? 등기, 인수 청구권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의미가 틀렸네요. 이미 5번 지문에 대해서도 전체 우리가 배운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걸 지금 복습을 하거든. 왜 선생님 첫 시간에 문제를 풉니까? 첫 시간에 본 수업 이론 들어갈 때 첫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일부러 문제를 푸는 거예요. 다리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론 들어갈 때 또 지각하면 또 뭐예요? 문제 이론을 모르니까. 그래서 첫 시간에는 이론이 아니라 그래서 일부러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이거. 지각, 그렇죠. 지각은 죽기보다 싫어요. 지각하는 자체는. 지각,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저는. 죽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아직까지 지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미리 와서 미리 와서 딴 데 가서 잠시 안 들어오는 경우는 있지만, 저와의 약속이거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네. 자, 4번 문제 가보죠. 자,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네. 자, 병의 채무 담보를 위해서 가까울이 건저당 설정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자가 누구예요? 가까울 당사자죠. 그러면 당사자는 뭐예요? 병원 건저당 설정 등기 신청해서 등기 장사자 전격이 있어 없어? 없어. 당사자는 누군데? 가까울이잖아. 그렇죠. 가까울. 자,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나왔네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 신청에 등기 당사자 능력이 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줄쳐놔봐요. 두 자로 건쳐봐요. 뭘까요? 이게 법인이야. 법인 중에서도 뭐예요? 공법인이 되는 거죠. 만약 실제 시험에 가서 자기가 우리 시험을 볼 때 지자체 읽으면 벌써 끝난 거야. 지자체를 읽는 건 법인은 등기 신청에서 당사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 플레이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3번에 등기 성년 후계인 갑은 피성년 후계인 어를 대리 동그라미에서 나와요. 대리. 그러면 우리 이미 배웠으니까 제3자에 의한 신청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우리 대리는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 지문을 생각했을 때 해석할 때 민법 117조를 떠올라야 돼. 민법 117조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능력만 있으면 족하다? 말할 능력만 있으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7조와 관련돼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할 능력은 있잖아. 말할 능력은 있죠. 그러면 우리 22회 때 봐봐. 22회 때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어때? X 이렇게 되는 거야. 22회 때. 그래서 그러면 3번은 결론적으로 포인트가 어디? 바로 대리라는 걸 포인트로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러면 거기 한번 읽어봐요. 4번 지문 어떻게 읽었나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17세인 갑은 이렇게 읽었으면 벌써 그 사람은 뭐예요? 감각이 둔한 거야. 그러면 미성년자는 이렇게 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벌써 공부가 벌써 80점 이상이 나온 사람은 벌써 17세인 갑은 이렇게 눈으로는 읽고 있지만 자기는 이렇게 읽는다고. 그럼 미성년자는 이렇게 읽는다고. 그럼 밑에다 미성년자 써봐요. 미성년자.
자, 소유권 보전 등기 줄 쳐놔봐요.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 자, 소유권 보전 등기네.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가 뭐예요? 각각을 최초로 개설하고. 그러면 등기부를 단지 개설하는 게 불가하죠. 미성년자들이 불이익이 가요? 이익이 가요? 아무런 불이익이 가지 않아. 그러면 미성년자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20번에서 그럼 봐봐요. 그러면 또 가지 머리가 탄력적인 게 한번 봐봐요. 자, 요즘은 또 뭐야? 매번 설명한 거죠. 자, 느껴야 돼, 피부로. 자, 차이점 뭐예요? 차이점은? 봐봐요. 그렇죠. 봐봐요.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은 차이점도 모른다. 관찰력이 없는 사람. 첫째,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맞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봐봐요. 여기 무슨 능력이? 등기 신청 능력. 그럼 미성년자도 뭐 두 종류가 있을 거라는 거야. 자, 등기 권리자가 있을 거라는 거야. 권리자. 의무자가 있어요. 권리자는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이익을 받아.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미성년자가 의무자라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때는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뭐 도죠? 그럼 밑에는 그럼 미성년자는 A적으로 등기 권리자라면 이익을 받든지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결론이 내는 거야. 그러니까 도자가 나올 때하고 는자가 나올 때가 답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도라는 것은 법학에서 뭐예요? 자, 또 발음이 안 좋으니까 써야 돼. 애외, 그렇죠. 애외가 되는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A적으로 뭘 이익을 받는다면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봐봐요. 똑같은 논리야.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은 논리야.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단독행위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조건, 단독행위도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 그러면 뭐예요? 상대방이 이익이 간다면 그때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봐봐요. 유정에 읽어봐요. 조건을 뭐예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조건은 뭐예요? 단독행위는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유정은 상대방에게 이익만 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이런 지문하고 그 지문은 똑같은 지문이야. 한번 논리가 가게 되면 똑같습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그게 자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뭐예요?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한번, 자기 한번 가만히 한 30초 기억해줘. 30초 생각을 줄 테니까. OAX. 자, 소유권 포기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한다. OAX.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요. 두 가지야. 자, 두 가지. 자, 80점이 나온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37.5 나오는 사람은 봐봐요. 37.5 나온 사람은 어떻게 읽어요? 소유권 포기는 이렇게 읽어. 자, 우리가 외웠던 걸 써먹어야죠. 읽어봐요. 포기. 포기는 뭐예요? 유죄표. 읽어봐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도달할 게 어디가 있냐고 생각해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지금. 재미가 없는 거예요. 벌써 공부가 1차를 합격한 사람들은 벌써 소유권의 포기 안 읽어. 우리가 써먹는 유죄포 이렇게 읽는다고.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없는데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한다. 어때요? X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예요? 어사 표시함으로써 즉시 효과가 나타나잖아.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 협약주의라는 거죠. 협약주의. 겉으로 드러낸다. 그러니까 지금 재미가 없다라는 거야. 재미가 없다. 자, 마찬가지. 그러면 거기 4번도 딱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돼. 한 번만 해석해놔요. 한 번만. 한 번 대충 하면 두 번째도 대충이 되거든. 그러니까 17세인 가면, 즉, 미성년자는 소유권 보전 등기, 각호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미성년자한테는 아무런 불이익이 가지 않거나,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을 갖지 않는다가 아니라 갖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4번은 X다. X. 정답은 4번이 되네요. 5번에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 신청을 임 동그라미, 임 받은 어리. 이 말도 결론적으로 뭐예요? 제3, 제2한 신청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러니까 처음 한번 해석해 놓으면 두 번째는 까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대충 해 놓으니까 뭐예요? 두 번째도 대충, 세 번째도 대충이 된다라는 겁니다. 5번에 등기 신청 적격 한번 줄 한번 꺼놔봐요. 이게 뭐예요? 별표가 몇 개? 5개짜리야. 등기 신청 적격이 왜 중요할까요? 등기가 되는 놈, 안 되는 놈이거든. 그럼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가 안 되는 것, 되는 것, 이게 254이거든. 그럼 한번 가볼까요? 간단 설명으로 옳은 것. 아파트 입주자, 대표해 잘라봐요. 거기까지. 자, 그러면 요거는 뭐하고 똑같으나? 박찬호 장학회하고 똑같아. 그러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오늘 배울 파트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번은 뭐예요? X. 자, 국립대학교 줄쳐 나와요. 그럼 국립대학교는 뭐예요? 학교이죠. 학교명으로 등기가 안 돼. 학교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잘라봐요. 그럼 국립대학교는 뭘로 될까요? 대한민국으로 등기가 된다고. 대한민국으로 등기가 돼. 대한민국으로 등기가 돼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으로. 그러면 사립대학교는 줄 서놔봐요. 사립대학교. 그럼 사립대학교도 등기가 돼? 안 돼? 안 되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사립대학교는 무슨 명의로? 재단명으로 등기가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2번은 X다. 3번에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농협협동조합 줄 서놔봐요. 농협협동조합. 교자로 원칙은 뭘까요? 법인이죠. 그럼 그 자체로 등기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농협협동조합이 아니라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민법상 조합이 들어간다고. 오늘 배울 문제네요. 그러면 3번은 결론적으로 X다, 오다. X 이렇게 되는 거네. 4번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도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므로 거기까지 잘라봐요. 거기까지는 맞네요. 엄면은 자치단체가 있어, 없어? 없어. 걸어 등기 신청 적격이 뭐 된다? 불인정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동명의로 그러면 늘 수업했던 뭐예요? 구로동 조기 축구회. 그러면 구로동 조기 축구회는 등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등기 명의는 누가 되는 거죠? 구로동 조기 축구회가 되는 거고 등기 신청인은 구로동 조기 축구회 회장이 되는 거죠. 그럼 5번 가볼까요? 동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에 그 대표자가 동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완벽한 문장이네. 이때 동리는 뭘까요? 법정 동리가 돼. 법정 동리. 행정 동리가 아니라. 좀 이따 이거는, 그러면 이 문제는 안 배웠다고 설사 치더라도, 그러면 이 문제는 뭐 좀 이따 이제, 두째 시간부터 우리가 배워 나갈 거고요. 그럼 6번 봐봐요, 6번. 자, 다음 중 등기 신청 중 등기 의무자의 지정이 틀린 것은.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까 우리가 풀어내야 되겠죠. 매매 동그라미.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 동그라미. 그러면 여기에서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될까요? 매도인이 되는 거지. 매도인.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가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죠. A가 매도인이고요. B가 매수인이야. 그럼 매매죠. 여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요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당연히 매수인이 권리자가 되는 거지. 등기 권리자. 매도인이 뭐가 되는 거죠? 등기 의무자. 그럼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네. 그러면 2번 봐봐요. 2번. 임차권 무슨 등기야? 말소.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될까요? 임차인. 만약에 설정이라면 누가? 임대인이 되겠죠. 그러면 3번은 전전세건이야. 전자 동그라미.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가. 저희가
이거 비하트 1억의 전세권. 이거 한번 읽어봐요. 1억 전세권. 이 사람은 전세권자.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B가 C로 바뀌어서 뭐예요? 전세권 이전 등기. 즉 전전세죠. 이 사람은 전전세권자. 전전세권 설정자죠. 그럼 여기에서 등기 의무자는 누가 돼요? 여자죠. 그러면 맞네요. 전세권자. 자, 4번에 저당권 뭐가 나오죠? 설정.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뭐라는 거예요?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지상권 무슨 등기? 이전. 그러면 이전 받은 자는 뭐가 돼?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전 받은 동그라미.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걸 만약에 안 풀었다고 그러면 못 푼다고 그런다면 자기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생각 자체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돼. 자, 7번 가보죠.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난주에 우리 단독 신청까지 배웠으니까. 자, 신탁 등기는 줄 타나봐요. 자, 신탁 등기는. 자, 는자가 붙었으니까 주격이네. 주어네요. 앞으로 가니까. 자, 신탁 재산에 속하는 동그라미. 자, 이미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되죠? 수탁자가 되죠. 그러니까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해석을 자기가 해가야 되겠죠. 맞네요. 자, 변경 동그라미 쳐놔봐요.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 표시 세자로.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와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읽어봐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네. 자, 그러면 5번, 3번은 등기 가능 줄 쳐놔봐요. 그러면 등기 가능, 그러면 벌써 직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등기원의 차후가 등기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가 없다면 집세의 그 등기를 뭘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그래서 등기 가능, 이렇게 했으니까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그러니까 직권, 경정, 등기. 지난주에 직권 등기할 때 배웠네. 자, 4번은 등기 권리자는 권리자 동그라미, 의무자 동그라미, 등기명인 동그라미, 각 2인 이상인 경우는 잘라봐요. 직권으로 경전 등기한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야 된다. 어디가 틀렸어요? 모두가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각각 1인에게 통지하는 거야. 권리자 1인, 의무자 1인, 등기명인. 그러니까 각각 1인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알려준다. 이거 틀려요. 영어는 자주 출제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영어는 앞에 주체를 잘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이거 봐봐요. 통지와 관련돼서. 자, 여기 봐봐요. 이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앞을 잘 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통지. 그럼 앞에가 뭐가 붙었어요? 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 밑에는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여러 명이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1인에게 통지한다. 맞네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1인에게 통지한다. 어때? X야. 여기는 어디가 들어가야 돼? 각각 1인. 각각 1인에게 통지해야 돼. 이 말은 그만 앞을 잘 봐야죠. 여기 봐봐요. 여기는 권리자가 몇 명이? 여러 명. 그럼 이 1인에게만 통지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봐봐. 앞에는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 여러 명이래.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 권리자 1인, 의무자 1인. 그러면 봐봐. 1인에게 통지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요 차이야. 국어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는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요것도 한두 번 장난친 게 아니거든.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앞에 봐봐. 등기 권리자 무슨 명? 여러 명. 그러니까 1인이야. 만약 각각 1인 그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등기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 그때는 1인에게 통지한다. 그때 X 뭐야?
각각 1인에게 통지해 주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러면 요 문제는 자기가 경험을 해서 4번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자 동그라미, 의무자 동그라미, 등기명인 동그라미. 그러면 각각 1인에게 통지해 주면 돼. 그래서 모두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돼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네. 자, 5번은 봐봐요. 보존 등기, 말소 등기는 잘라봐요. 자, 여기는 요 지문에서 그러면 보존 등기가 포인트예요? 말소가 포인트예요? 봐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봐요.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봐봐요. 말소를 포인트로 두는 사람은 말소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권리니까 공동신청이 원칙인 거야. 근데 여기 앞에 뭐가 붙어서? 그럼 한번 해볼까요? A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신축을 해서 무슨 등기하죠?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그러면 보존 등기 말소도 뭐예요? 얘가 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도 결론적으로 뭐예요? 단독.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유권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만약 말소를 포인트로 둔다면 오늘 공동 신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도 단독이고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도 뭐라는 거예요? 단독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요 지문이 하나 나왔다.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혼동이한 말소. 말소가 포인트예요? 혼동이 포인트예요? 혼동이 포인트인 거야. 그래서 시험에 자꾸 출제되는 거야. 혼동이한 말소 등기는 공동신청해야 한다. 그때 X야.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혼동이죠. 혼동.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를 포인트로 든다면 공동신청이 돼야 돼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 혼동. 그럼 만약에 자기가 혼동이한 말소 등기,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혼동이한 말소 등기를 단독 신청해야 한다. 단독 신청해야 한다. 단독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온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어요? 혼동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야. 혼동. 자, 그러면 봐봐요. 혼동이 뭐예요? 혼동. 읽어봐요. A가 B한테 1억의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이 사람은 전세권자의 건자. 이 사람은 설정자. B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요 집을 사버렸어. 소유권하고 전세권이 있네. 두 개의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 이걸 뭐라 그래? 혼동이라 그래. 그럼 만약에 자기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기가 혼동이한 말소를 단독 외우고 있는 사람은 머리가 생각 없이 외우는 거야. 생각 없이. 그러면 이 말은 그러면 혼동이한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외운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죠. 생각 없이 한다는 거고, 하나는 혼동의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야. 혼동이란. 어려운 봐봐요. 혼동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혼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 그럼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단독, 공동. 단독. 그렇죠.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8번을 가볼까요? 8번. 등기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그러면 1번 봐봐요. 1번은 자기가 어디를 읽었어요?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지난주에 한 것은 어디가 키워드야? 이행 판결이네. 이행 판결을 줄쳐놓고 그래서 이행 판결은 단독 신청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자기가 시간을 줄이는 거야, 최대한. 그러면 이행 판결은 뭐예요? 이미 배웠으니까 이행 판결은 단독 신청이다. 이번에 갑소위 부동산에 관해서 각각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 갑이 사망한 경우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갑의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 뭐예요? 이미 배웠으니까 상속인 등기가 나오는 거야. 상속인 등기가 뭔데요? 포괄승계인 등기. 그러면 상속 등기하고 상속인 등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죠. 맞네. 자, 유증은 뭐라고 해라서 유증, 유공. 이거는 읽어볼 필요가 없어. 유증은 무슨 신청? 공동신청. 그럼 시험 가면 유공 해가지고 유자 찾아서 벌써 공동신청으로 가는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센스. 유공. 옛날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봐봐요. 옛날 맹일동에서 한 8년 강의를 했었죠. 그럼 원장님이 잠깐 어디 가신다고 그 선생 혼자
그분은 이제 은퇴하셨고요. 이제 그분이 이제 뭐예요? 가서 저 밑에 가서 저기 순댓국 시켜놓을 테니까 가서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이제 가서 이제 순댓국집에 뭐가 있어요? TV가 한 대 딱 있네. TV. 저희 집 TV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TV 시청료도 안 내고 사는 사람이, 안 내고 사는 사람이. 자, 그럼 이제 TV가 딱 있어서 뭐가 딱 뭐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기자가 뭐 인터뷰를 해요. 자, 결혼 몇 년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뭐예요? 갑자기 뭐라고 써놨어요? 16년 플러스 2년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저 아줌마랑 살아야 돼. 저런 센스 있는 사람이랑 살아야 돼. 센스 없는 무식한 아줌마는 어떻게 18년 됐습니다.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센스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얼마나 센스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발음이 만약에 그렇게 나왔으면 방송에서 뭐에 삐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듣는 대로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센스가 있어요. 센스가 있습니까? 자기가 센스가 있어야 돼. 이 감이라는 게요. 감이라는 게 가져오는 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생각해봐요. 제가 보기에는 요거. 자, 동작은 둔할지 모르지만 사고를 둔한 사람은 없어.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공부를 너무 안 해. 남의 게. 제가 진짜 공부 안 한다라고 그러면 공부 안 하는 겁니다. 진짜로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한번 가보세요. 불 터져, 지금. 불 터져요. 눈 부라리고 해요. 근데, 살기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하고는 살기가. 진짜 불을 켜고 합니다. 지금 뭡니까? 지금 불을 켜고 해요. 지금 병원 가는 사람이 한두 명인지 아세요, 지금? 얼마나 닌기로 맞고 시작하고 여기는 그냥 얼굴들이 피기가 다 좋아요. 그냥 얼마나 살기가 좋으면. 주간반 내일 1차 듣는 사람 학교는 특강 들으세요. 듣고 들어요. 그거 돈 몇 푼 한다고 안 듣고 시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들어요. 안 듣는 것보다 좋아. 특강. 특강이라는 것은 여기 봐봐요. 자, 읽어봐요. 특강은 뭐예요? 특별한 강의가 없어. 특강은 특별한 강의가 없는 게 특강이야. 그러면 무슨 강의냐? 특강의 단점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는다는 게 그게 특강의 메리트가 있는 거야. 아무리 명강사를 데려놔도 똑같아. 특강이라는 것은 특별한 강의가 없는 거야. 자기가 찍어주기는 그런 순전 사기꾼이야. 특강이라는 것은 뭐예요? 특별한 강의가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내일 한번 학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듣는 거에 의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야간반은 명단 다 보니까 야간반 전부 야간반이야. 야간반. 뭘 그렇게 바빠요? 애인들이 만나봐 주간반은 애인들 만나러 다니고 애인들 만나러 다니고 만나봐요. 만나봐요. 그러니까 주간반은 좀 어떻게 해서 좀 많이 들어요. 하자는 분위기가 돼야지. 놀자는 분위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도 놀자는 분위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간반은 내일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다 들어요. 듣고. 내일 아침에 제가 여기 똑같이 옵니다. 아침에 와서 사진을 찍어 놓을 거야. 사진을. 그러니까 내일 학교는 특강이 있죠. 그러니까 다 전부 야간 수강생들이야. 보니까 특강 끊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하고요. 그 집안이 잘 되려면 착실해야 돼. 이제 7월 달이에요. 주변 정리 학시하고 들어오세요. 주간반. 애인들이나 만나지 말고 애인들이라는 것은 꼭 나쁜 생각하는 사람은 애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가족을 다 버리고 와. 남편도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뭔가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결단이. 그리고 남편이 이번에 주간반에 남편분께서 밥 챙겨줘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너 혼자 챙겨 먹으라고 그래야 돼, 이제. 그 정도로 돼야 돼, 4개월 동안. 그래서 자기가 챙겨줬죠? 그러면 떨어졌죠?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 머리가 그게밖에 안 되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딱 잘라줘야 돼. 어떻게 잘라줘야 돼? 4개월 동안 4개월 편한 밥 먹을래? 내년 올해 4개월 지나서 편한 밥 먹을래? 내년에 1년 뒤에 편한 밥 먹을래? 결정을 하라고 그러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올해 4개월 동안 나한테 딱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주변 정리 확실하고 들어오셔야 돼. 딱 4개월 남았어요. 4개월. 저기 뭐예요? 저거 122일이 아니라 그거 뭐예요? 119일 남았어, 이제 119일. 자, 그래서 이제 바짝 긴장 쓰고 해야 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이제.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공부 말짱 돌아먹이에요. 자기가 그러면 기가 열어놓은 거지. 이제 4개월 동안 남아비 타불이 보살이 되는 건 본인의 이제 능력이라는 거야. 바짝 조여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3번 봐봐요. 그러면 유정은 뭐라는 거예요? 유공.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야. 유공. 유 나오면 벌써 되었으니까 공동신청으로 가서 딱 써서 유공. 자, 4번 보죠. 4번에 같은 근 한번 봅시다. 같은 동그라미 전화예요.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소유자가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갈 동그라미 전화예요. 일갈 신청은 그 밑에다 한번 써요.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뭐예요? 일갈 신청 그러면 동일성이라는 거야. 동일성. 그러니까 동일성이라는 거야. 동일성. 그러면 동일성이라는 것은 봐봐요. 그러면 일괄 신청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야 돼. 그러면 끝까지 동일한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경우 여기는 다른이 포인트가 아니라 저당권이죠. 등기 목적도 동일하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동일하네. 그러면 일괄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때 X 할 수 있다라는 거.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네. 자, 5번 지문에 갑을 평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인 무효에 따른 말소 등기를 신청한 겁이 갑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병명의로 등기를 말소 신청할 때 을을 읽어봐요. 대의죠. 대의 신청하여 대의를 하여 신청해야 된다. 그럼 대의 신청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죠.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9번은 확정 판결이네. 별표가 3개짜리네요. 확정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 가능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일주일 전에 배웠어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 공이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이네. 공단, 단독 신청이죠. 성산자도 가능하고 표시한자도 가능하다. 정답은 아직 안 나왔네요. 자, 성산 권리자가 줄쳐놓으세요. 성산 권리자가 소송에 변론 종결시로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동그라미 쳐놔봐요. 상속인. 그러면 아버지 걸 상속받죠. 그러면 이것도 뭐라고 그러냐? 거기에다 써놔요. 수계라고 써요. 수계가 뭐예요? 소송을 받는다는 소리야. 수계. 이걸 수계라고 그래요. 소송의 수계. 그럼 결론적으로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서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성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게 표시한 등기 의무자 줄쳐놓으세요. 표시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 3번. 공유물 분할 판결이 붙는다면 그때는 맞을 수 있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네. 자, 4번에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줄쳐놔봐요. 채무자가 알았대 안 알았대? 알았대. 그러면 채무자한테도 판결의 효력이 미쳐 안 미쳐? 미쳐. 그걸 뭐라 그래? 기판력이라고 그래. 기판력. 그럼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성소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자, 이번에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자, 판결 동그라미. 판결은 몇 년의 시효에 걸려요? 10년. 그럼 10년이 지났대 안 지났대? 지났대. 잘라봐요. 그러면 잘라요. 그러면 우리 속된 말로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경기관 짭새예요? 짭새가 뭔데요? 경찰관이죠. 경찰관. 짭새. 본인들이 그래요. 농담삼아 술 먹을 때 가나 친구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후배들 형님 저 짭새 같습니다 그래요. 이왕이면 좋은 말로 써라 그랬더니 그래도 짭새가 좋아요. 그렇죠? 애칭이니까. 한번 봐봐요. 등기하는 짭새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한번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몇 년? 10년. 판결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 근데 등기관은 10년이 시효로 소멸했는지 소멸하지 않았는지 심사할 권한이 없어. 무슨 심사? 형식적 심사. 그럼 이에 대해서 툭 치면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무슨 심사주의거든? 형식적 심사주의거든. 자, 그러면 뭐 5번은 맞나? 그러니까 이 지문도 자주 출제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번 가정을 자기가 스스로 인지를 해 주셔야 돼. 그러면 자기가 이 지문을 볼 때 봐봐요.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돼. 아, 판결은 10년의 시효에 걸리는구나. 근데 등기관은 우리 등기법은 무슨 심사주의다? 형식적 심사주의. 그러면 10년이, 자, 10년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는지 소멸하지 않았는지 심사할 권한이 없어. 그럼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면 받아줘야 돼.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심사주의다? 형식적 심사주의. 그러니까 요 5번은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실질적 심사주의가 아니라 무슨 심사주의다?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15번의 지문이 해석이 됐고요. 자, 10번으로 가보죠. 다음 중 공동신청주의 원칙의 예로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만을 열거한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 잘라요. 단독. 수용을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포괄유정은 유공, 금, 탈락. 요거는 빠져야 되겠네.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잘라요. 그러면 단독. 신탁 등기 잘라요. 단독. 자, 전세금 증액에 따른 전세금 변경 등기 두 자로 건치면 권리야, 권리. 권리적 측면은 아무 말이 없으면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이야. 자, 후자 세 번째 탈락이네. 등기명인 표시 변경 단독, 신탁 등기 말소 등기 단독,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단독.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돼. 자, 4번에 부동산 표시 변경 단독, 법인의 합병 단독. 사인정의, 사인정의는 뭐예요? 계약이죠. 사인정의는 공동신청이 되네. 그럼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후자가. 그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신탁 등기 말소, 단독. 포괄유정, 유공, 그죠. 포괄유정은 언제나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이다. 그러니까 유증과 관련돼서 이거 얼마나 좋은 문제. 이 10문제를 자기가 자유자재로 풀 수 있다면 선생님, 요 지금 확인 문제가 레벨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험보다 훨씬 어려운 거야. 레벨 10문제를 풀 수 있다면 시험장 가서 등기법 정도로 만점 맞을 수 있어요. 제가 쉬운 문제 풀자고 제가 아침에 시간 주고하면서 풀겠어요. 그러니까 요 10문제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면 등기법 12문제는 시건적 먹기야. 시건적 먹기. 이게 그래서 요 10문제를 자기가 만약에 10문제를 오늘 풀었는데 한 3개 맞았다. 아주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선생님 다 틀렸어요. 아주 잘한 거야. 자기가 열의가 있다라는 거야. 앞에 와서요. 그러니까 저는 지각하지 말고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4개월 동안 화끈하게 좀 그리고 저는 그래요. 화끈하게 하고 화끈하게 떨어지고 이게 멋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요거는 쉽지 않은 거야. 하나 맞아도 아주 잘 된 거야. 하나 맞더라도 이 10문제를 자기 자유제로 풀 수 있다면 등기법은 거진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요 10문제를 오늘 그러면 집에 가서 뭐예요? 한번 자기가 복습을 하고 자기가 다 해석이 될 수 있다면 찢어버리고 쓰레기통에 뭐예요? 요약집에다 몰빵을 해두라는 거예요. 자료를 잘 쌓아놓지 말고요. 하여튼 힘 좀 내자고요. 힘 좀 내고. 그리고 좀 지금 뭐 수업 안 듣는 사람한테도 좀 듣자 좀 그래봐요. 수업이 제일 좋아. 같은 분위기가 하자는 분위기가 돼야지 놀자는 분위기가 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일도 뭐 2차 안 듣는 사람 1차만 합격하고 2차 안 듣는 사람은 2차 듣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나름대로 뭐예요? 나름대로 그래야 이제 뭐 땅하고는 지금 벌써 특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 벌써 제가 공시법 뭐 일요일날 특강 해가지고 뭐 한대가 한두 군데 확실히 특강 듣고 나면 사람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특강이라는 것은 특별한 강의는 없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틈과 끝까지 한번 훑어보는 게 의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우리 이제 이론 들어가자고요.